자, 0-3강, 마이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털의 냥이쌤입니다. 제가 지금 숨이 좀 찬데, 아까 봤다시피 마이크를 모르고 집에 두고 와서 마이크를 다시 가지고 오느냐고 뛰어갔다 왔어요. 선생님도 실수를 좀 합니다. 그리고 저번 강의에서도 선생님 혼자 찍느냐고 초점이 살짝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느냐고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국어를 할 때 여러분 국어를 아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고 낯설고 실수를 많이 해요. 선생님도 영상 찍을 때 저번에 초점 실수도 있었고, 지금 또 마이크를 두고 와가지고 마이크를 다시 가지고 오는 실수까지. 근데 이러면서 점점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점점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국어 실력에 연연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기대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국어 선생님이 지금 3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0-1, 0-2, 오늘 강의가 0-3입니다. 그만큼 0단원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3단원, 0-3 강의 함께 시작하시죠. 여러분, 0-3 강의,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신과 수능, 보통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 따로 공부하느냐고 부담되고, 수행평가 따로 공부하느냐고 부담되고, 수능도 따로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걸 학교 다니는 동안 다 하냐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보고 많이 상담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합니다. 자, 내신과 수능. 그럼 우리 고등학교 올라온 우리 친구들은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번.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강의 목표는 기출문제를 풀어라. 그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납득하려면 why, 왜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강의 목표는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주야장천 말했는데 수업과 수행과 수능은 그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러분들께 자료를 준비한 것들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내신과 수능 전략입니다. 자, 내신과 수능 전략. 선생님이 딱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함께 볼까요? 자, 내신은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평가합니다. 그럼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시험을 봐가지고 1차 지필, 2차 지필, 중간, 기말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매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자,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선생님이 답답했을 때가 선생님 수업만 잘 듣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습서를 풀고 있어요. 그것도 질문하러 오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영역들만 공부해주는 게 학교 시험입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영역들이 한정되어 있겠죠? 보통 중간고사 3단원, 기말고사 3단원, 혹은 다른 학교는 2단원씩. 그럼 그 부분을 꼼꼼히 보고, 대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점은 고등학교에서는 사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죠. 단순 암기형의 고등학교 내신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항상 한 번씩 사고해보고 적용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럼 내신은 어차피 우리 여태 동안 계속 한 거라서 명확히 알고 있어. 그렇다면 수능은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제 수능이죠. 고등학교에서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선생님이 내신 공부하면서 틈틈이 수능도 같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수능은 뭡니까? 자, 그럼 수능 봅시다. 여러분들 수능 그러니까 수능이 뭔지 명확히 모르겠어요. 수능은요,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죠. 자, 그럼 1번 대학은 뭡니까?
대학은 자, 유니버시티 혹은 콜리지, 한국 발음이에요. 해가지고 자, 우리가 앞으로 진학해야 될 고등교육기관을 말해요. 자, 2번. 자, 수학은 뭐야? 닦을 숫자라는 한자에 배울 학자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고 배우는 거를 수학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능력이죠. 능력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힘. 자, 4번째. 시험은요. 그럼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그러면은 이 4개를 통해서 이 4개의 단어가 줄여든 게 수능이에요. 근데 수능을 보는 이유는 그런 능력들을 측정해서 뭐 그 능력에 적합한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서울대 실력이면 서울대, 동국대 실력이면 동국대, 수원대 실력이면 수원대 등등.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으면 서울대를 가는 거고 수능 점수가 낮으면 지방대를 가는 거죠. 그럼 목적입니다. 1, 2, 3번 여기 봅시다. 1, 2, 3. 대학에서 배우고 갈고 닦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대학들을 갈 거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의 이름이 달라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내신과 수능의 차이죠. 내신은요, 수업 시간, 중간기말 하기 전까지의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면 수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글을 잘 읽고 네 사고를 혹은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어? 혹은 말을 듣고 잘 이해했고 잘 말할 수 있니? 그럴 때 너는 어떤 사고를 하니?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평가하느냐? 시험지니까 글로 평가한다는 거죠. 글로. 그러면은 여기 형태가 바로 글입니다. 자, 글로 평가합니다. 근데 글로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난 시험을 봤는데 왜 이건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건 틀려? 그거는 글쓴이의 생각을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글쓴이, 자, 이 문제를 출제하니 그럼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 그걸 읽고 그거에 합당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죠. 자, 이 두 개의 표를 보고 알 수 있겠나요? 내신과 수능의 차이입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전략 포인트입니다. 내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교과서, 교재 프린트, 그리고 선생님 설명.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죠. 교과서는 뭐 자습 수업도 있고 하지만 수업 때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맞춰서 더 해주는 내용, 덜 해주는 내용, 그리고 건너뛰는 내용, 그리고 찾아서 더 첨가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교재 프린트를 채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수능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동안. 그리고 배운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같은 내용들. 그런데 대부분은 안 배운 지문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안 배운 지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즉 사고력, 어떤 글이나 말을 들어도 내가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국어 시간을 통해서 잘 연습해 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글이나 말이 와도 내가 의미를 알 수 있어 라는 사고력, 능력의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글들은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평상시에는요,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을 내가 감상한 대로 말하는 감상평이 답이 어딨어. 그건 다 개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있어서는 출제자가 문제에 의도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럼 글을 잘 읽고 그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골라야죠.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결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자, 그럼 차이점만 있나요, 선생님? 공통점도 있어요. 자, 내신과 수능의 공통점.
어떤 생각이 아니다. 누구누구의 의도를 파악해라.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알겠어요? 그렇지. 자,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렇죠. 글쓴이. 자, 이 시험의 글쓴이는 출제자겠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중간, 기말 학교 시험도 국어 선생님의 의도와 가르침 방향을 파악해야 그거에 합당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출문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앞서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신은 평상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 설명을 기억하고 필기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겠죠. 수능은요, 국어 활동들을 통해서 쌓아진 능력을 바탕으로 말과 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수능에서는 말도 글로 나오죠. 그리고 글은 당연히 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으니 글을 잘 읽고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답을 선택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면 드는 궁금점이, 선생님,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왜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출, 문제집도 쫙 깔려 있어요, 시중에. 그럼 왜 기출문제입니까? 왜가 중요하겠죠? 자, 왜? 첫 번째, 문제의 질이 좋아요. 선생님, 그럼 문제의 질이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자, 왜? 자, 대한민국에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출제하는 겁니다. 국어로 말하면 선생님도 임용 공부할 때나 혹은 집에서 아직까지도 볼 때 전문 서적들 볼 때 그 서적들을 쓰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럼 교수님들이 시험에 들어가고 또 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관련돼서 유명하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기에 들어갑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 한 달 이상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죠. 감금당한다고 합니다. 문제 유출돼도 안 되고 또 반복 출제 검토로 전문가 집단, 교수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 그 실력 있는 분들을 모아서 내니 문제가 퀄리티가 있겠죠. 이 교수, 교사 둘 다 뭐뭇을 충실히 반영한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고1부터 고3까지 쭉 이어지게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1에서 고3까지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바탕이 되게 문제를 출제하겠죠. 뭐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글을 해석하고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말의 의미와 글의 의미를 두 글자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글자로 지읒지읒. 그래? 네. 주제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 주제, 말의 의미와 글의 의미겠죠? 말의 의미와 글의 의미. 이걸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모르는 지문을 낸다고 못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면 풀 수 있게 되죠. 단서는 다 시험지 안에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대신 출제자의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출제자의 의도대로 힌트를 잘 캐치해서 풀어야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양적 공부예요? 질적 공부예요? 드립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많이 풀어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씩 꼼꼼히 제대로 봐야 돼요? 항상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턱 가로막히죠. 선생님은 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먼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깨우침이 있어서 이런 거였구나 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꼼꼼히 하나하나 할 땐 힘들었지만 그걸 바탕으로 적용해 오니까 촥촥촥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상호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본기 없이 기계적인 풀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 풀이만 있고 기본이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 개개인에 맞춰서 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좀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2-3 수능 공부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능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알았잖아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문항이 나오면, 자, 문항이 나오면 문항에서 요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요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파악, 출제자의 의도, 문항에서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 분류 작업. 이 작업은 왜 하냐면 문학, 문법 이런 영역들마다 특히 문학이 그런데요. 선택지를 모아보면요. 항상 쓰이는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주요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개념들은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바뀌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역설, 반어 이런 것들은 안 바뀌죠. 그런 것들을 선택지를 모아놔서 종합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두면 앞으로 문제 풀 때 확실한 도움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지문 분석 방법. 지문,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방법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읽는 방법대로 읽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때는 짧은 시간에 내가 이 글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 근데 해석의 초점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지가 포커스입니다.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분석 방법은 시험에 유리한, 시험에서 적용할 분석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럼 기출문제도 어떤 걸 풀어야 됩니까? 중요도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역대 수능입니다. 11월에 보는 역대 수능이죠. 수능 문제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각 평가원에서 내는 고3, 6월,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능을 어떻게 낼지 판가름을 하죠. 공통점은 11월에 보는 수능과 6월, 9월의 평가원 문제 모두 평가원에서 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이런 교육청들마다 모의고사를 출제합니다. 자, 고1은요, 고1, 2는 사회, 3월, 6월, 9월, 11월에 출제가 돼요. 각 교육청별로 돌아가요. 근데 국가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각 학교마다 볼 수 있는 거는 2회입니다. 사회 중에 2회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6월, 11월을 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시도나 교육청들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고3. 자, 고3은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3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을 모의고사를 봅니다. 교육청에서 출제자를 섭외해가지고 내는 모의고사. 그게 평가원 다음으로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EBS죠. 자,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EBS에서 출판되는 올림푸스 이런 것들은 고1, 고2 때 참고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부등호 보시면 알겠지만 한참 떨어져서 가는 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사설학원 모의고사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업, 수행, 수능의 연계가 진짜 되나요, 선생님? 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눈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수능 공부도 차근차근 열심히 하겠죠? 확인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3개로 나눠놨습니다. 수업, 그리고 수행, 그리고 수능입니다. 자, 수업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프린트 같은 데서 교과서에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론적 내용들을 적용해 가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함께 수업에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활동으로 확인하죠. 이게 모둠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연습해보자.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보자.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할 수도 있고 나 혼자도 할 수 있고, 이게 수업에서 우리가 갖는 목표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수행에서는 뭡니까, 선생님? 자, 수행에서는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활동을 통해서 익혀보는 겁니다. 핵심은 실제 활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연습을 할 거니까, 그죠?
실제 연습을 하니까 실제 능력이 몸에 길러지게 되겠죠. 익숙해지겠죠? 지난 시간에 자전거 예를 든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몸에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수능에서 평가하는 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수업 수행에서. 그럼 그거에 관련된 그거랑 밀접한 지문을 냅니다. 지문, 실제 활동 및 활동 재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수행 때 배운 이론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요약하자면 1번, 2번 수업 수행에서 배운 거를 인쇄시험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지문은 여러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모습이 드러난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 수업과 수행과 수능이 진짜 어떻게 연계되는지 자료를 확인하면서 살펴봅시다. 수업을 설계하면 수업 내용들을 수행과 연결시키고 활동했던 내용을 시험에 반영합니다. 내신이죠. 그 과정이 수능에 반영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주장하는 글쓰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나와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방범 카메라 설치 논란이래요. CCTV를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같이 읽어볼까? 그리고 너희들 다양한 생각이 들 텐데 우리 그거를 한번 함께 해보자 라고 하고 이렇게 밟습니다. 첫 번째, 얘들아 너희가 이제 그 글을 읽었잖아. 너희 의견을 이제 한번 써봐야 돼. 방범 카메라 설치 논란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교과서 84쪽 내용인데요. 자기의 주장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제 수행에서도 이 계획하기를 한번 해보라고 용지를 나눠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쓰기의 파트는요. 내용을 생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쓸 내용들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 가지 매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신문에서 찾고 방송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찾는 거예요. 근거를 한 2개, 3개씩 써서 용지에 제출하렴.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용들을 많이 마련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내용을 1번으로 쓸 거야. 아니야. 나는 이 내용을 1번, 이 내용을 2번으로 쓸 거야. 잘 읽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의 순서, 내용 순서를 정해야겠죠? 우린 그 과정을 또 수행평가로도 하면서 교과서로도 배웁니다. 내용 조직이라고 합니다. 글의 개요표 작성이죠. 내 글은 이런 조직도, 이런 흐름으로 가 라고 해서 이렇게 글의 개요, 서론, 본론, 결론, 글을 쓰는 계획표가 완성됐네요. 그럼 이제 글을 써야죠. 내용을 표현합니다. 앞에 모은 자료들로 실제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1시간 동안 준비해온 자료, 그 전에 수행평가했던 것들이 자료예요. 글 조직도 내용 모았던 것들, 그걸 오픈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글을 쓸 수 있게. 그럼 글을 쓴 거를 선생님 내겠죠.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땅 써가지고 낸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그거를 나눠준 다음에 고쳐 쓸 수 있는 걸 고쳐 쓰게 한 다음에 다시 제출해가지고 완성된 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고 수행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내신. 자, 중간 기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실제 수업 때 활동한 것들이 반영됩니다. 자, 선생님이 냈던 시험이에요. 내신 시험. 글쓰기 계획. 이거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이 실제로 이런 조직도 같은 걸 써서 낸 거를 샥 해가지고 낸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했던 것 바탕으로 다 모든 친구들이 쓰고 활동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면 이해하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걸 그대로 냅니다. 새로 따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거죠. 과연 내용 구조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 전개했는데 저기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 자, 이거는 내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저거를 중심은 뭘까?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반영했죠. 9번에서 11번에서 9번은 윗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생성한 내용 생성해봤잖아. 그럼 너희 내용 알고 있지? 뭘 덧붙이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또 낸 거죠. 그리고 10번 윗글은 이겁니다. 학생이 쓴 글. 처음 쓴 글을 학생의 초고라고 해요. 학생이 처음 쓴 글. 자, 처음 쓴 글이 이거야. 이것도 수행평가 때 선생님이 들어간 반 학생들 거 중에 하나를 갈고 다듬어서 낸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업 열심히 듣고 수행평가 열심히 했다면 CCTV 찬반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고력이 있으니까 문제를 적용해서 풀 수 있겠죠?
수업 때 한 거랑 수행평가 때 한 게 그대로 시험에 실리네, 우리의 활동이 실리네, 관심도도 높아지고 내용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시험에 집중해서 잘 풀게 되는 걸 선생님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 수능이죠? 수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수업 때 그렇게 배웠고 수행 활동했고 내신도 그렇게 사고력 테스트하도록 물어보고 있고 수능은 다를까? 수능도 마찬가지. 확인해 봅시다. 실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수행평가로 했잖아. 그 수행 과정을 지문에 글로 담아 놓습니다. 지문에. 자, 2020년 수능 장문 문제 8-8번에서 10번입니다. 형식을 좀 볼까요? 자,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래요. 그리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래요. 학생이 처음 쓴 글 초고. 가, 학생의 메모. 장문 상황, 목적, 주제, 예상 독자는 이렇다. 독자 분석. 자, 이거 우리 실제 수업과 수행평가에서 계획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 학생의 초고, 학생이 처음 쓴 글이죠? 그러면 이거는 쓴 거니까 내용 표현에 해당하겠죠. 내용 표현. 우리 수업 시간이랑 수행평가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8번에서 10번까지 문항을 한번 봅시다. 8번,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 자, 글쓰기 계획을 했어. 아까 그 내용으로. 그럼 활용되지 않은 거 너희 한번 찾아볼 수 있겠네? 평상시에 계획하는 활동 해봤으면, 몸에 익었다면, 글을 잘 해석한다면, 이해했다면. 자, 9번,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 자료 수집할 때 우리 아까 신문, 인터넷 이런 데서 자료 수집하잖아요. 내용 생성이잖아. 그럼 너희가 그런 활동을 해봤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료 활용 방안을 한번 해봐. 어떤 건 없애야 되고 어떤 건 넣어야 될지. 연결되죠? 계획, 생성. 10번, 학생이 고쳐 쓰는 과정. 고쳐 쓰기. 그러니까 고쳐 쓰기 잘했냐. 너 고쳐 써봤으면 이 문제도 글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적응해서 풀 수 있겠네. 그런 능력, 쌓인 능력을 물어보는 게 국어 수능입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면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실제 수업과 수행평가 때 했던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진짜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오는구나. 글의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그 활동을 했던 베이스 바탕이 기본기가 있다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풀 수 있겠구나. 대신 수능 시험은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그 푸는 방법들을 시간을 줄일 수 있게 연습해야겠구나. 그게 고1부터 고3까지 해야 할 일이구나. 지금 이건 뭐냐고요? 내용을 따온 겁니다. 내용도 반영되나요? 반영되죠. 2013년 고1 3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가 나와요? CCTV 설치 논란. 이거 교과서에서도 다뤘던 거예요. CCTV 설치 논란, 공공주택 아까 선생님이 확인시켜줬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내용도,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형식도 수능, 수업, 수행, 연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를 정리해 봅시다.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 시험에 나옵니다. 내신은 수업 시간에 한 거, 선생님 설명한 거, 나눠준 프린트 같은 걸로. 수능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그리고 수행평가를 통해 익히는 거. 좀 더 전략적으로 간다면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어떤 걸 공부하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분도 좋고 시간 낭비된다는 느낌도 안 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국어의 전반적인 틀과 국어의 구조, 국어의 영역,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다면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수업, 수행평가, 수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과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괴가 같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본 강의를 중시합니다.
0-3을 통해 0-1, 2에서 했던 것들을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을 정해서 그 영역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필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 반영이 되는지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꼭 해줘야 될 얘기들 그런 것들에 발맞추고 선생님도 노력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강의 앞으로 시작될 강의들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